배우 하지원 씨가 신비로운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약 7년 전 친구들과 함께한 바베큐 자리에서 하지원 씨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술에 취하지도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갑자기 하늘 위에 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것은 50대에서 60대의 미래 자신이었고 짧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하지원 씨가 옆에 있던 언니에게 이야기했지만 언니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후 일본 출장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하지원 씨.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유체이탈이라는 신비로운 현상을 뇌과학과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원 씨가 경험한 일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약 7년에서 8년 전의 어느 날,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바베큐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지원 씨가 전혀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 위에 떠 있는 형상 하나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하지원 씨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형상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자신, 대략 50대에서 60대 정도로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머리 스타일이었는데 현재보다 훨씬 짧게 커트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하지원 씨는 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당연히 놀라움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에 하지원 씨는 즉시 옆에 있던 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언니, 저기 하늘에 내가 있어요. 하지만 언니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언니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원 씨가 가리키는 방향을 아무리 바라봐도 언니에게는 평범한 하늘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시간이 지나 하지원 씨가 일본으로 출장을 갔을 때 비슷한 일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장소는 달랐지만 그 느낌과 경험은 이전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에서 자신과 닮은 형상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하지원 씨는 단순한 착각이나 일회성 현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원 씨가 이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녀의 성격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허언증이나 허세 또는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 솔직하고 진실한 성격으로 알려진 하지원 씨는 단순히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공유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진정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원 씨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외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신기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분명히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인간의 의식과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하지원 씨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어떻게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만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뇌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시각 처리 과정의 결과입니다. 눈에서 받아들인 빛의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고 뇌가 이를 해석하여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시각 경험은 반드시 외부의 실제 시각 신호가 있어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꿈입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 눈을 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생한 시각적 경험을 합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장면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외부의 실제 빛 없이도 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백일몽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종종 깨어 있으면서도 마음이 다른 곳으로 떠돌며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의 의식은 현재 있는 장소를 벗어나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을 자유롭게 여행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유체이탈 경험과 관련된 특정 뇌 영역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측두엽에 위치한 투정적 파프라고 불리는 부위입니다. 이 영역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다양한 감각 정보들을 통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에서 오는 정보들이 이곳에서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가 인식하는 통합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 정접 합부에 마비나 이상이 발생하면 매우 특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환자들은 내가 몸을 떠나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공중에 떠서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유체이탈 경험이 뇌의 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스위스의 연구팀이 진행한 가상현실 실험입니다. 이들은 건강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환경에서 유체이탈 경험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머리에 가상현실 헤드셋을 착용하고 화면 속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조작했습니다. 실험의 핵심은 아바타와 실제 자신 사이의 감각적 연결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아바타를 치거나 긁는 상황을 만들면서 동시에 참가자의 실제 몸에도 같은 자극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가자의 뇌는 아바타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아바타가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을 만들면 참가자들은 실제로 자신이 몸을 떠나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건강한 일반인도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유체이탈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체이탈이 특별한 영적 능력이나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뇌의 특정 영역에서 일어나는 착각이나 오류로 인한 경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뇌가 평소와 다른 상황에서 감각 정보를 잘못 처리하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때 일어나는 흥미로운 현상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눈을 감고 오래전에 마라톤을 뛰었던 기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시점에서 그 장면을 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자신이 뛰고 있는 모습을 마치 다른 사람이 지켜보듯이 3인칭 시점으로 기억해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신기한 일입니다. 실제로 마라톤을 뛸 때 우리는 자신의 눈으로, 즉 1인칭 시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뛰는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본 적도 없고 옆에서 지켜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떠올릴 때는 왜 자신을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점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 현상은 우리의 뇌가 기억을 저장하고 재구성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 뇌는 그 순간의 감각적 정보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과 의미도 함께 저장합니다. 나중에 기억을 떠올릴 때 뇌는 단순히 녹화된 영상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 장면을 새롭게 재구성합니다. 이 재구성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때로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점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영화 감독이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장면들을 편집하여 하나의 완성된 영상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뇌도 기억 속에서 다양한 시점을 자유롭게 오가며 그 경험을 재현합니다. 이때 3인칭 시점은 그 경험을 보다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관점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경험이나 감정적으로 강렬했던 순간들의 경우 이러한 3인칭 시점의 기억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졸업식, 결혼식, 출산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기억한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그 경험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고 특별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영혼이 바깥에서 나를 보는 느낌이라고 표현되는 이러한 경험은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인지적 현상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고 창의적입니다. 실제로 촬영된 장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뇌가 3인칭 시점으로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과 인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지원 씨가 경험한 유체이탈 현상도 단순히 신비로운 일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뇌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기억의 재구성 작업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형태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과거의 기억에서만 일어나던 3인칭 시점의 경험이 어떤 특별한 조건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상상하고 믿어온 역사는 인간 문명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가 바로 청동기 시대의 비파형 검입니다.
이 검들은 죽은 사람과 함께 매장될 때 의도적으로 반으로 부러뜨려서 묻혔습니다. 단순히 부장품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저승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죽은 상태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장례 풍습은 당시 사람들이 죽음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의 이동으로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도 무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검도 함께 죽여서 보낸 것입니다. 이는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이 사후 세계와 영혼의 지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현대에 와서도 이러한 사후 세계에 대한 상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신과 함께는 죽은 후에도 삶에 대한 평가를 받고 다음 세계로 넘어간다는 한국적 사후 세계관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픽사의 애니메이션 코코는 멕시코의 망자의 날, 전통을 바탕으로 산 자와 죽은 자가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세계를 그려냈습니다. 전 세계 각 문화권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독특한 상상들이 존재합니다. 서구 기독교 문화에서는 주로 불지옥을 중심으로 한 심판과 처벌의 개념이 강합니다. 반면 추운 지역에 사는 에스키모족들은 얼음 호수로 된 지옥을 상상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추위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은하수 옆으로 이동한다고 믿었으며 이를 위해 복잡한 미라 제작 과정과 피라미드 건설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불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악귀가 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악귀는 늘 배고픔에 시달리며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는 생전의 탐욕스러운 행동에 대한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 무속신앙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머무를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국과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후 세계 믿음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인간은 육체가 사라진 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계속 존재한다는 희망과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도덕적 행동을 유도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원 씨의 유체이탈 경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과학적으로는 뇌의 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인간의 의식이 육체를 넘어설 수 있다는 오래된 믿음과 연결됩니다. 하지원 씨의 유체이탈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특별한 관심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원 씨는 어릴 때부터 밤하늘의 별들과 광활한 우주에 대해 남다른 호기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인형이나 장난감에 관심을 가질 때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우주의 신비에 대해 상상하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하지원 씨는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특별한 상상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구를 벗어나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곤 했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자유롭게 떠다니며 지구를 내려다보는 상상, 별들 사이를 여행하는 꿈 같은 경험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상상력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이후 그녀가 경험하게 될 유체이탈 현상과 묘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하지원 씨의 우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화성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주간 우주인 생활을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실제 우주 환경과 최대한 비슷한 조건에서 생활하며 우주인들이 겪는 다양한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의 생활, 특수한 음식 섭취, 팀원들과의 협력, 그리고 지구와의 제한적인 소통 등 우주 생활의 모든 면을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하지원 씨는 우주라는 공간이 단순히 머나먼 곳이 아니라 인간이 실제로 도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우주의 광활함과 인간 존재의 자금에 대해서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에서 바라본 우주가 아니라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관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화성 여행은 아직까지 꿈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과 비용을 고려할 때 일반인이 화성을 여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최소한 10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성까지의 거리, 우주선 기술의 한계, 생명 유지 시스템의 복잡성, 그리고 천문학적인 비용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 인간이 우주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기록은 약 400일 정도입니다. 이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장기간 체류한 우주인들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지구 궤도 안에서의 일이며 실제로 다른 행성으로의 여행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입니다. 화성까지의 여행은 편도만 해도 몇 달이 걸리며 돌아오는 것까지 고려하면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 때문에 하지원 씨처럼 우주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은 상상과 간접 경험을 통해서만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유체이탈 경험도 어쩌면 이러한 우주에 대한 깊은 갈망과 상상력이 만들어낸 특별한 형태의 현실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지원 씨의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유체이탈 현상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지원 씨가 겪은 경험은 명확히 유체이탈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래의 자신을 목격하는 독특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각이나 착각과는 다른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일어났으며 여러 번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우연한 현상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 뇌과학 연구는 이러한 유체이탈 경험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제공합니다. 특히 측두엽의 투정접 합부 영역에서 일어나는 감각, 통합 과정의 착각이나 오류가 이런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스위스 연구팀의 가상현실 실험은 건강한 일반인도 적절한 조건에서 유체이탈 경험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경험은 비록 뇌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이지만 인류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비파형 검부터 현대 영화와 문학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육체를 넘어선 영혼의 존재와 사후 세계의 가능성에 대해 상상해 왔습니다. 네 번째로 개인적 경험과 과학적 연구, 역사적 사례와 문화적 상상력이 하나로 결합되어 사후 세계와 인간 영혼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지원 씨의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비 체험에 그치지 않고 인간 의식의 복잡성과 상상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결국 유체이탈 경험은 과학과 신비, 현실과 상상 사이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를 단순히 과학적으로만 설명하거나 신비로운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인간 존재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창구로 바라보는 것이 더욱 의미 있을 것입니다. 하지원 씨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인간 의식의 신비로움과 상상력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